인터넷이 조금 저희께 좀 불안해서 저도 조금 걱정스럽네요. 네, 네, 저는 소개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영양사로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로서 직장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투잡으로 좀 진행하다가 현재는 메나테크 라이프 코치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우고 익혀서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도에 3월쯤에 메나테크 제품을 만났어요. 만났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품을 먹으면서 뭐가 틀리지 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다가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결단하고 열심히 1년을 올인했더니 어때요? PD가 되고 또 1년을 열심히 했더니 브론즈가 되고 또 열심히 했더니 Q12 브론즈까지 오면서 제가 맨아티카에서 주는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저의 어떤 Y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어떤 짧지도 않은 이 삶을 살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저희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은 첫 번째가 일남 삼녀를 잘 낳아주신 저희 어머님이 아픈 관계로 건강상의 이유로 아프면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저희 삶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은 저희 예쁜 두 딸이, 예쁜 두 딸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박순아 사장님이세요. 막내였기 때문에, 맏딸이었기 때문에, 막내 결혼식 할 때 제가 혼주석에 촛불을 밝히는 그런,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점은 뭐냐면, 바로 메나테크를 만난 거입니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영양사로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해왔고요.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제가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어, 요즘 너무 변화가 빠르죠. 빨라도 너무 빨라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른데 지금은 예쁘게 자란 우리 두 딸이 각자 자기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의 노후가 이제는 많이 생각이 됩니다. 저의 노후는 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이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롭고 시간적이고 풍요로운 이 삶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요즘 장례식을 참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90대 후반이더라고요. 80대, 70대는 아예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100세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점에 들어가면 키오스를 쓰지 않으면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올 여름 너무너무 여러분들 더우셨죠?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올 여름이 제일 덥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는 사계절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아침에 루틴으로 제가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에 이렇게 모여 있는 아줌마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우나실에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데 어떤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아지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올여름 너무 더워갖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에어컨을 잠깐 껐대요. 껐더니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또리가 감기 들면 어떡하려고 엄마 껐냐고, 에어컨 당장 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바람이 싫어서 뼈를 에이는 것 그 바람이 싫어서 에어컨을 했는데 또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사람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에어컨을 24시간 켜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 주로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아침에 씻고 그 또리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아지도 유치원을 보내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와서 집안에서 데려가면 100만 원, 유치원 태우는 셔틀버스까지 데리고 가면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월수금 3번을 가는데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갈 때 되면 또리가 먼저 너무너무 좋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그 시간에 묶여서 출퇴근을 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딸하고 살면 안 되겠다. 어, 딸하고 살면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시안을 줬습니다. 35가지는 내가 같이 살아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됐다고. 집을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미래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정말 걱정 반 두려움 반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실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060년 아이니의 나이는 만 36, 지금의 엄마 나이가 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유지된다면 2060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아이니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계청 추정, 206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약 4,200만 명. 엄마의 예상대로 혼자 사는 아이니. 빈집을 감시하는 드론의 경고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5%는 매수자가 없어 방치됩니다. 거리에는 고령자와 휴머노이드 로봇만 보일 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감염병의 위협이 빈번해졌지만 재난 대응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출동대원도 피해자도 고령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한 나라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뉴스에선 언제나 혈액 부족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수요자는 넘쳐나는데 헌혈을 할 청년층은 없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출근길도 한적합니다. 텅 빈 플랫폼, 지옥철은 옛말이 됐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47% 감소했고 운행하지 않는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없으니 문화시설이 줄고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아기의 탄생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하는 소식. 지역 내 출산을 알리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2060년은 오늘의 선택이 낳은 결과입니다. 2060년 아이니의 나이는 네. 여러분의 미래 어떠신가요? 상상이 가시죠? 네. 요즘 저도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들 바쁘니까 어때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책 GPT하고 노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책 GPT하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꼬리에 꼬리에 질문을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화도 안 내고 자세하게 아주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책 GPT하고 노는 나를 어느덧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제가 평생 근로소득을 했잖아요. 근로소득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해보니까 직장에서 탈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취업하고 저의 꿈이 있었어요. 나 40대는 은퇴한다. 그리고 남은 삶을 여행하면서 즐긴다라고 생각했는데 40대니까 은퇴 꿈도 못 꾸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오래 하면 단단한 노후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를 살기도 너무 바빴어요. 아무리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도 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현재를 그리기는 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니까 건강이 정말 골병된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50보기를 넘으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어때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더 힘들 때 메나테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메나테크 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들 지금 현재의 수입에서 뭔가 추가 수입 50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이 속에서 재정적 자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사업은 꿈이거든요. 자신만의 사업도 가질 수 있고
정말 여유 시간도 골프 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을 한 다음에 개인적인 성장도 있고, 그리고 타인을 돕는 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인 사람과 평생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은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정말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유산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산 남긴다. 저는 정말 부채만 안 남기면 좋겠다.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할 쯤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 막 들어갈 때였습니다. 두 고등학교 대학생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학자금 대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율이 환상적입니다. 정말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여유롭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아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회에 나갈 때 그 아이로 부채가 있다라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채를 안고 살았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부채를 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빚을 지을지언정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부채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유산을 남긴다는 이 말도 솔깃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혜택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벌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가 돈에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없어 보니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퍼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퍼주는 거에도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수단이 뭘까? 아이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구는 다단계라고 하고 누구는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케팅이다. 그런데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뭐다? 유통이다. 제가 많은 소비자분들이나 사업자들을 보면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가니까 사장님 하다 보니까 사업을 근사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물론 물건을 유통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나를 팔고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마케팅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질이 뭘까 단단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걸 하려고 보니까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선입견이 많아요. 선입견만 있겠어요? 편견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도 얄미웠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도 정말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제가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될까를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마케팅이 뭘까? 도대체 다단계 판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차이가 뭘까? 그리고 왜 이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둘씩 지식이 쌓이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뭐가 변하냐면, 나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꼼꼼히 공부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예,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첫걸음은 뭐다? 충분히 공부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제 발목을 안 잡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우리 파트너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을 못 만나고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본인들의 생각에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다? 내가 꼼꼼히 알아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통을 자세히 봤어요. 유통의 흐름을 보니까 옛날에는 생산자가 만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예, 하는 거였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직접 물건을 제조하지 않지만 어때요?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보다도 소비자는 많은 유통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 마진이 많은 게 보이니까 유통의 흐름 중에서 유통의 어떤 중간 단계인 흐름에 돈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걸 대기업들은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통 단계를 여러 단계를 줄여서 한 단계로 해서 어때요?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이제는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쿠팡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단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격도 좀 저렴할 뿐더러 어때요? 굳이 가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죠. 유통은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렇다면 소비자가 유리한 쪽이 뭘까? 내가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지 않고 저렴하게 사거나 또는 어때요? 좀 더 편리하게 구매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통은 변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렇다면 제가 선택한 이 메나테크는 생산회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생산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바로바로 택배를 해주는데 그것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소비자가 제가 써본 경험과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때요? 제가 받아서 갖다 줄 때도 있죠. 그렇게 유통을 하면서 저의 어떤 소비자이면서 저는 돈을 버는 사업자이거든요. 이와 같은 소비자를 통해서 또 다른 소비자한테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냥했겠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메나테크 제품을 어때요? 광고를 했어요. 제가 충분히 써보고 경험하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어때요?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냥 소비로만 끝나는 소비, 지출로만 끝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알리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제가 노력한 만큼 어때요? 보상이 들어오더라는 거였어요. 나는 유통의 변화 속에 있고, 이렇게 대형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이 담당하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것을 내가 중심에서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구나. 유통의 변화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유통은 어떻다? 내가 정확한 경험을 알림으로써 그들한테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유통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이 왜 가치적이고 가성비가 좋은지를 알리는 것도 그들이 또한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의 변화 속에 있었고 또 하나 미래의 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프로슈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경험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프로슈머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도 누구에게나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점포 없이도 자본 없이도 그리고 제가 열심히 옛날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못했던 이유가 카페를 차릴 자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보니까 자본 없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제한도 받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도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투잡, 쓰리잡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소득의 크기를 늘려갈 수 있다는 그 점이 어쩌면 나한테 맞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거에 눈을 동그랗게 뜨기 시작했고 또 하나 62세 정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뭐 하지?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일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퇴 걱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직장인으로서는 너무나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물려줄 것도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상속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놓은 권리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상속세도 없이 상속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메나테크였습니다. 이 메나테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력도 좋았지만 다른 데 없는 여기만의 올인원 그 제품이 있었어요. 똑같은 비타민 미네랄을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도 모든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선별을 해서 먹잖아요. 하지만 올인원 여기만 있고 독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거예요. 아이템이 뭔지, 보상이 어떤지.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가 꼭 먹어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글리칸인데, 이 글리칸을 독점으로 한다는 거고, 회사는 나스닥이 어때요? 상장된 기업 경영이 투명한 회사였어요. 중요한 건 탄수화물 분야에 독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은 가장 빨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었더라고요. 저도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A사에서 보상을 받아봤는데 같은 노력, 같은 시간대에 어떤 힘을 들이더라도 어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바로는 한 4배 정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 보상 플랜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누구나 다니면서 가르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웰니스 산업인지, 요즘 어때요? 정말 AI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웰니스 산업에 다들 주식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 웰니스 산업의 하나인 메나테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이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으로는 전 세계 대책의학 학회장신 류전트 박사가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말 한마디면 끝이 아닐까요? 또 하나 제가 이 제품을 먹고 경험을 했었어요. 88 사이즈를 입던 제가 어느 날 66 사이즈를 입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젊어지는 저를 보면서 제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은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백데이터가 너무 확실했어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어떤 특허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또 하나 우리 친동생이 어때요? 림프종 혈액암을 걸리면서 이것에 조직 생검의 정상화라는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때요? 자기 몸에 예, 먹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죠. 어, 여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세 자매입니다. 세 자매인데 어때요? 이때 얼굴이 제일 안 좋았죠. 아팠으니까. 근데 저보다 점점 많이 먹기 시작하더니 저보다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많이 젊어졌죠. 그러면서 어때요? 3년 만에 림프종 관해 판정을 받았어요. 5년 만에 받을 것을 일찍 받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체험하고 좋으니까 어때요? 식구들한테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식구들한테 권했고 걔가 먹어서 정말 좋아지는 이런 제품이라면 아이템은 어떻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저희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조사 평가에서 그 면역 기능에서 어때요? 9분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을 차지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선택한 그런 엠브로토스. 이런 엠브로토스 가지고 어때요? 엠프로토스 가지고 그리고 인쇄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을 구축한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수당은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어떻다?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다. 그렇다면 같은 노력 같은 대비 남들과 차별화성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때요?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시대가 기후변화다 뭐다 면역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당 영양소 글리칸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작은 닭이 세포가 털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 털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 당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어떻다? 이 털이 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예, 그리고 나쁜 것인지 아니면 내 몸에 좋은 영양소인지 호르몬인지를 인지 구별을 하고 면역세포와 소통을 해서 내 몸이 면역을 조절하고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꼭 들어가야 될 필수 영양소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아이템으로서 굉장히 괜찮고 더군다나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너무나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은 TV나 이런 데를 여러분들도 알고 보시면 많은 콘텐츠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글리코 영양소에 관련된 노벨상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벨상을 안 믿지는 않으시죠? 제가 필드에 나가서 많은 분들 글리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보지 못했어, 메나테크 몰랐어 이렇게 하시면서도 노벨상을 믿나 당연히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벨상의 아이템이 무려 8번이나 이 글리칸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 22년도 클리커과 글리칸에 대해서 노벨상을 다으면서 23년도도 24년도도 계속해서 노벨상이 나옴으로써 이제는 이거를 나왔다고 크게 할 필요도 없이 매년 나오는 그런 상이다. 그만큼 중요도가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예, 하려면 어때요? 회사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십인 회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는 건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한때는 어때요?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미래를 이끌 10대 신기술 중에 이 메나테크 글리코믹스가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오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소비로만 끝나는 소비자일까요? 아니죠. 써보고 알리고 그리고 이것을 익혀서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는 써보고 알리고 돈 버는 어떤 소비가 머니가 되는 그냥 브랜드 체인징 하면서 머니로 환원하는 그런 소비자일 때 어때요?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연결하면서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업 초기에 할 때 어떻게 무장을 하셔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맨하테크 했어? 이 제품이 이런 거야? 하면서 정말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또는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스마트 구독도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구독을 알리고 6개월 정도 먹었을 때의 어떤 효과를 양자기에다 해주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와인 메나테크를 하면서 보상을 설명하고 제품 속에 있는 하나하나 소비자를 같이 하면서 이거를 꼼꼼하게 했을 때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어때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제품을 갖다가 따놓을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열심히 교육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도 무장하고 나가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사업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브랜드 체인징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5명한테 먼저 알려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면 쇼핑하면 어때요?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첫 번째 제품이 신뢰가 될 수 있게끔 먼저 소비자들하고 어떤 라포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분을 5명만 만드는 때까지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5명을 만들어서 내가 500점, 한 80만 원 정도 소비가 일어나면 500점이라는 점수가 생기거든요. 그 500점을 한 3개월 정도 하면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또 보상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이 소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데 교육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고 그들이 잘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경제적인 어떤 가성비 좋은 소비를 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다시 소비자들을 안내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SBO라고 하고 이 SBO가 또다시 많은 소비자 중에 사업자를 초대를 해서 했을 때 SBO PD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은 재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브랜드 체인지하고 소비자를 5명 만들 때 그때까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바로 시스템입니다. 어, 아이템이 글리컨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이점이 있었다면 중요한 건 바로 시스템이죠. 아무리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 가성비 좋은 끝판왕에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HMD의 SBO 시스템인데요. 이 속에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도 제가 아는 지인도 내 말 듣고 다 물건을 쓰거나 바꾸거나 해주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은 바꾸지만 하지만 이 속에 들어와서 제 딸도 제 동생도 이 속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시스템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같이 서로가 웃고 배우고 그리고 같이 함께 시스템에서 그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인증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의 노후는 어떻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평생 여행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GIP 여행을 한 5번 갔었는데 그 중에서도 PD 서밋 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PD 서밋 여행을 오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GIP 여행도 너무 좋은데 PD 서밋은 스페인으로 갔었어요. 1박에 93만 원짜리 이 호텔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행복해 하면서 정말 눈만 뜨면 돌았으면 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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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정말 날씨가 환상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국적인 그런 어떤 건물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스폰서님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여행은 우리 가족들과 여러 가지 여행을 많이 한 것도 너무 기억이 나요. 몰디브 갔던 사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미국에 갔었던 이 사진도 너무 좋고 아이들과 같이 남해 호텔에서 호캉스 즐겼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메나테크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이 속에서 시간을 보냈더니 얻어진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노후는 메나테크와 함께 하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건강에 좋은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저의 재정을 점차 걱정 안 해도 되고 많은 친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반돼야 될 게 있겠죠. 바로 행동이 답입니다. 지금도 행동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많은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파트너들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할 할 거고 앞으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하면 더 많이, 함께 가면 더 멀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